허석호 변호사 전에는 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장기 전에 졸업했는데, 장 기자님, 이거, 보면은 정유라 씨가 어쨌든 아이 만나고 입장에 돌변해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데, 이걸 보면 확실히 돈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전에 돌입했다는 양상. 사실 뭐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정유라 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집세가 월세가 월 240만 원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처음에는 국선 변호인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데마크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로펌 역시도 덴마크 로펌 섬의 에이스라면서요? 예, TBC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에 있는 얀 슈나이더라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독일계로 알려져 있는데 독어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까지 5개국어에 능통한 정말 A급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런 변호사를 쓰려면은 글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변호사를 쓴다 해도 억대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정유라 씨가 당초 이제 아들만 만나게 해준다면 나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아들을 만나니까 태도를 싹 바꿔서 나 귀국 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귀국할 의사도 없었고 뭔가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반격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귀국할 마음 없는 거예요. 없었다고 봅니다. 애초부터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딜을 하는 것처럼 특검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가 그런 거죠. 아니 지금 특별검사가 아이가 같이 그러면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럼 귀국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정유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사실 그런 거 잘 몰랐어요. 20살짜리인데 누군가가 뒤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하고 있다. 그렇겠죠. 단계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또 얀 슈나이더라고 하는 이 변호사 이것도 또 처음에 또 바뀌었다 그러죠. 누가 이걸 선정할까요? 독일의 에이스급 변호사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관련돼서 볼 때는 정유라가 그동안에 그 기자들 덴마크에서도 한 얘기를 들어보면 묻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알아서 말을 하고 콩나무 얘기라도 거짓말도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된 발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언론에 흘리면서 뭔가 다음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정유라는 처음부터 한국을 마음 먹었다. 그러면서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오히려 장기전 아마 앞으로 항소든 상소든 계속 나갈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기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런 시각도 있고, 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뭡니까?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저럴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구속됐어요. 구속됐을 때 혐의가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업무를 무슨 방해했다고 하면 대개 구속을 하지만 보통의 업무방해 혐의로는 잘 구속이 안 돼요. 그런데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정유라 씨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정유라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는 정유라 씨가 지금 들어왔을 때 업무방해 정도라면 이미 어머니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우리 법조계나 이런 데 관행으로 보면 모녀를 같이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서 불구속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불구속 얘기를 딱 했더니 여기서 특검에서 그런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곧바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철균 교수를 구속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나도 들어가면 이제 바로 구속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유라 씨가 들어와 있으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유라 씨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분 돌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하지 않아도 될 얘기 또는 너무 앞질러서 나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다수 보이거든요. 한국 오면 폭탄 발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외국에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어제 채널에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귀빈 대접을 구치소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 먹는 물로 샤워를 했다 그래서 그것도 한창
참 논란이 됐었는데 얼마나 귀빈 대접을 받았길래 이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털이라고 하는 이제 좀 있는 사람의 네. 범털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방송에 좀 부적절합니다만 또 다른 털이 있어요. 예. 이제 이거는 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면 이제 이 범털 같은 경우는 모든 특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급받는 거라든지 이제 밥 받는 거라든지 얘가 특혜를 받는데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재계 인사들이 들어가면 이제 범털을 받아요. 이제 그 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누가 이제 좀 청탁을 했다든지 또 이제 구치소 측에서 이분은 좀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좀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당시 구치소에 있는 다른 이제 모범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 왔다 갔다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뭐 칫솔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갖다 주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뭐 이불이나 이런 거 갖다 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최순실한테는 처음부터 다 모든 게 풀로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의 어떤 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준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증언하려고 하니까 어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옮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단하네요. 지금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지금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좀 잘 봐주세요. 가서 좀 편히 좀 봐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치소 측에서 좀 예를 들어 좀 신경을 써준다면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구치소 측에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제 네. 요즘은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이상의 어떤 특혜를 한다라면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치소 측에서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순실 씨가 이제 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검사님 뭐 그거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맞아요. 상상 초월한 뻔뻔함과 무르세를 일관을 한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순실 씨 국정조사 그 청문회장에 공황장애 앓고 있다고 해서 안 나왔잖아요. 자기 아프다고. 근데 그 약을 버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심하면은 생명의 위협, 네.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이제 위협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무슨 돌발적인 행동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을 안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병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엄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몸 것이고요. 상태는 괜찮은데. 그렇죠. 예. 어허. 그다음에 이제 그거 과연 약을 버릴 수 있느냐?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버릴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 교도관들이 제대로 통제를 한다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만 느슨하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여지는 있죠. 특히 이제 그 개인 독방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먹는지 안 먹는지 솔직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외부에 나오는데 서울구치소 그 직수 샤워 논쟁도 있고 네. 더 최순실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국민정서상 맞는 거 아닐까요?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지금 현재 구치소 관계자는 저런 보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저 최순실 씨로 특별 대우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황장애 약만 해도 사실은 지난번에 왜 각각의 그 수감자들이 차은택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맞아요. 책을 뭘 보고 네. 그다음에 약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당뇨병 약을 당뇨병 약. 6개월치를 처방을 받았다. 이래서 굉장히 오래 있을 거라고 본인이 각오를 했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최순실 씨는 약 처방 받은 건 없었어요. 공황장애 약. 근데 본인이 사실은 귀국하면서 공황장애를 공황장애였지만 그거를 호소했었는데. 진짜 공황장애가 그것 때문에 약 안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황장애 약은 먹을 거 처방을 같아.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도 약 처방을 받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최순실 씨가 정말 공황장애 약을 처방을 받았는지는 지금 불분명해요. 현재까지는. 근데 네. 어쨌든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 한번 누군가가 또는 아니면 국회 법사위 같은 데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한테 구치소에서까지 구치소 농단까지 허용하면 곤란하거든요. 네.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얘기와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 얘기 핵심 짚어봤습니다. 장영진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